기출이 곧 예상이다. 안녕하십니까, 아름수입니다. 오늘은 수목병리학 세 번째 곰팡이에 의한 수목병을 보겠습니다. 일단 곰팡이 결론을 보시면 우리 유사균류, 특히 난균류가 있고 그 다음에 진균류 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잔한균류, 담자균류가 있습니다. 한번 쭉 간단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균사 어떤 조직은 영양조직, 침입, 생식, 휴면조직이 있고 경막, 혹은 격벽. 그래서 잔한균류는 단순한 구멍이고 담자균류는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번식체, 특히 이제 사실체에서 포자 형성에서 저하자예요. 유성포자와 무성포자. 사실 이 부분들은 각각 잔한균, 담자균 각각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일단 난균류는 유성생식은 난포자, 무성생식은 편모 2개, 유주표자와 유주포자낭이 직접 받는다. 그리고 이제 강론에서 살펴보겠지만 주요 병원균으로는 이런 균이 있다라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병골균류는 이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접합균류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 곰팡이 중에서는 가장 큰 분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잔한균입니다. 그래서 잔한균은 유성생식은 8개의 잔한포자가 있고, 또 무성생식에는 분생포자, 그리고 잔한과 부분은 이제 잔한구, 잔한각, 잔한반, 잔한자좌, 나출잔화 형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병원균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물론 각각의 병 강론에서 병의 강론에서도 한번 나오지만 또 전체적인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많이 찾은 게 담자균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류라는 걸 문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담자균 문이라고도 쓰고요, 담자균 류라고도 쓰고, 특히 이제 녹병균의 종류가 있고, 깐부기병균도 있고, 대부분의 버섯류는 바로 담자균류 혹은 담자균문이라는 거. 불안정균류는 사실 이게 그 교재에서는 잔한균류와 담자균류 중간에도 들어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실 좀 일부는 담자균류와 좀 유사한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안정균류는 총생균 있고, 유각균, 그리고 무포자균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균액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이렇게 어떤 균류에 들어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지금 같은 건 이제 기역과 디귿은 이제 담자균이고, 편백가지마름병은 불완전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흰가루병이니까 이건 잔한균입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 이제 푸사리움인데, 조금 강론에서 사실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문항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쪽에 제가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잔한균인지 뭐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또 강론에 가서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5회 22번에 나왔던 문제는 지금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보기가 뭔가를 먼저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부분에 나왔던 난균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난균류의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난균류의 성질 읽어보시면 쭉 다 맞는데, 보기에 대해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포자균이죠. 그래도 불안정균인데 무포자균 강의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아까 좀 전에 5회 때 나왔던 문제가 이제 6회입니다. 6회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부분 옳게 한 거니까 뭐 쭉 간단히 보시면 이거는 사실
역병균 같은 건 난균류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이거는 잎과 가지, 흰가루병도 잎과 가지, 그리고 덕병균과 녹병균은 담자균, 그리고 목재 청변병균은 잔황균. 이런 걸 지금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과 분류가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영양기관은 무엇이 있는가, 또 그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양기관은 보통 이제 생식기관을 알고 계시면 이제 반대로 영양기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 찾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잔황반, 조금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잔황반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 맞는가. 낙엽성 가지급 마른병 같은 경우는 잔황각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잔황각입니다. 잔황반이 아니고 이런 것도 묻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래에서는 마찬가지로 유성보자가 아닌 것. 조금 전에 제가 영양기관 했을 때 생식기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맞물려서 기억해 두면 더 이해하기 쉽다고 해서 그 부분을 물어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그에 대한 보기 맞는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파래 때도 분류가 같은가 찾는 문제가 나왔고요. 잔황반, 아까 계속 6회도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있죠. 그 유형이. 물론 강론의 이 병들은 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2번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수업 들으면서 그림을 보기도 하고 했지만 이게 크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잔황반, 잔황각, 잔황구, 좌자 이런 그림을 살펴보긴 했는데 이제 크기에 대해서 나올 줄 몰랐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담자균이 제일 크고, 그리고 그 다음 잔황반, 그 다음에 잔황각이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은 좀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어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또 그리고 이제 9회에서 역시 마찬가지. 우리 앞에 6회 나왔던 문제처럼 영양기관인 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겁니다. 기출이 곧 예상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물론 보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하고 물어본 것들이 기출에 나왔던 것들이 다시 반복해서 살짝 바꾸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곰팡이를 한꺼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좀 많아서 끝낼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제 뿌리 부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줄기와 잎 부분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곰팡이 외에 세균과 플라스토마 이런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뿌리 썩은 병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뿌리 썩은 병은 말 그대로 뿌리 쪽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쭉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 그때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병형균 우전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주 우전병 나눠져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이제 모델로병이 이게 난균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성세대에는 잔황균류가 있습니다. 이게 사리움이거든요. 앞에 보기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피티움 같은 경우는 난균류지만 푸사리움 같은 경우는 잔황균류다. 무성세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성 과정 때 공부하셨던 각자의 교재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간단히 요약만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출 중심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본 강의를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이 개념에는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강의 들으셨던 내용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병과 리지나 뿌리 썩은병이 있다는 거 사실 제가 쭉 기출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둬야겠더라고요. 저희가 병형균이 뭔지 조금 어렵더라도 그래서 또 이런 파상땅 해파리 버섯이라는 거 이것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한 번씩 읽어보셔야 보기 이런 기주라든지 이런 환경 병증이라는 부분도 꼼꼼하게 보셔야만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주우전, 조금 전에 병형균 우전병이었고요. 이제 기주우전병은 아말라리아 뿌리 썩은병, 줄기 밑둥 썩은병, 줄기 심재 썩은병,
자주빈 날개무늬병, 빗자가 빠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주날개무늬병 이렇게도 보기에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병원군, 이런 문제의 병원군들이 담자균인지 잔안균인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날개무늬병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류라고도 하고 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문, 강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기억해 주시고 안노선 뿌리소병 또 이런 부분도 담자균류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런 구멍장이 버섯이라든지 이런 버섯 종류도 이렇게 같이 병행을 기억하고 있어야 또 보기가 또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기량미생물, 안노선 뿌리소병 같은 경우는 방제 방법에 기량미생물 처리가 있다는 거 한 번씩 살펴보시고 어떻게 기출이 나왔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말라리아 뿌리소병 이제 표징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담자균이잖아요. 아말라리아 뿌리소병. 그러니까 당연히 금방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주날개무늬병 같은 경우 이제 역시 마찬가지 어떤 형태 이미 같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위에 나왔죠. 뿌리꼴 균사 다발은 아말라리아 뿌리소병이잖아요. 그래서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심재, 이건 바로 이제 목재 부우균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리고 이 흰가루처럼 보이는 거, 역시 이거는 이제 담자, 포자 쪽이라서, 이런 부분들, 해보시면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을만 맞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리지나프리스, 지금 같은 오해입니다. 지금 오해인데 지금 각각 다른 게 지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런 부분 옳은 거, 잘못한 건 제가 기울기체를 해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또 문제가 바꿔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잘못된 보기를 옳게 고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6회입니다. 6회는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 영지버섯소. 그래서 조금 아까 빨리 지나가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침수도 합니다. 침엽수, 활력수 모두 가미시킵니다. 그리고 매개충은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영지버섯속은 바로 조금 목재 부에 의해서 갈색, 백색 연부가 되니까 좀 달라졌고요. 아니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이제 버섯이죠. 자난각이 아니고 이런 것들 나머지 영향이 당연히 있고 이런 거 다시 꼭 보시고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어디에 넣을까 고민하다가 사실 이거는 모든 강론이 끝난 다음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옳은 보기가 뿌리써문병이어서 제가 이제 집어넣었던 겁니다. 사실 이 부분들도 나머지 의견은 전체 다 다룬 다음에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모든 강론을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보기가 지금 뿌리써문병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실은 지금 상식적인 문제죠. 뿌리인데 사실 지상부 제거하는 건 큰 효과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뿌리에 발생하는 거, 아까 모잘록병 앞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옳은 거.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또 어떤 부분들이 왜 틀렸는가, 그 부분 꼭 확인하시고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모잘록병인데 뿌리뼈 잘못 쓴 거죠. 썩은병은 이제 세균이 아니죠. 지금 저희 대부분 난균류 종류죠. 난균류. 그래서 곰팡이고 세균도 아닐 뿐더러 그 중에서 난균류고 그렇게 또 리지나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난균인지 어떤 부분인지 지금 알고 있는가 물어본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11번, 8회 11번 같은 문제는 조금 논란이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폐수가 불량한 것은 다 안 좋죠. 사실은 우리 병의에서는. 그래서 굳이 하자면 이제 특히라는 부사가 있어서 가장 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폐수에 가장 안 좋은 거는 다른 것보다 뿌리죠. 뿌리 관련한 병이기 때문에 5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지만 이건 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정을 안 된 것 같아서 답이 5번인데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뿌리 역시 마찬가지 나머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본적인 거죠. 뿌리 질병에 관해서 다 모아놓고 이런 부분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심재가 먼저고 변제가 나중이죠.
흰날개 무늬병 역시 특징에 대해서 지금 갈수록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희한테는 조금 불리하죠. 최대한 이거를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보기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옳은 것을 고르려고 하면 사실 이게 더 까다롭거든요. 다음 보기 5개 중에서 옳은 게 하나만 있다든지 혹은 틀린 게 하나만 있다든지 그러면 더 오히려 고르기가 쉬운데 이 중에서 2개 혹은 3개 이렇게 옳은 걸 고른 거고 지금 둘 다 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문제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더 난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제대로 알고서 풀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잘 기억을. 이것도 역시 조금 출제 오류로 인해서 아마 모두 정답을 1번, 4번 다 맞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래 아마 1번 기억 니은으로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아마 니은 리번도 같은 이게 이제 문인데 같은 부분으로 지금 해서 답을 해준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보시고 역시 이것도 뿌리성병 중에서 치명설레스는 모두 가야 하는 게 어떤 건가.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나온다는 것 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렇게 기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예상 문제가 기출해서 제가 감히 장담컨대 60% 이상 나옵니다. 반드시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만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철저하게 기출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내가 출제자라면 이렇게 바꿔보겠다 하고 문제를 변형해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1월, 2월 공부할 계획 2달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또 줄기와 잎, 곰팡이 병에 대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